자, EBS 수능 특강, 화법과 자국문, 그 중에서 화법 적용 2강의 두 번째 글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가지 글이 나와 있네요. 자, 하나는 면담하는 글이 나왔고요. 또 하나는 대화글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형태의 구성은 우리 화법과 작문 선택을 하면 첫 번째 화법 세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이 융합이 된 4-5문제가 출제되는, 그러니까 35, 36, 37이 화법 문제라면 38, 39, 40, 41, 한 41번이나 42번까지, 42번까지 총 5문제가 나오는 그 화법과 작문이 같이 있는 영역에서 출제되는 지문 형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청소년들의 누리소통망 사용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청소년의 누리소통망에 관련된 내용인데, 가 부분에서는 기사를 쓰려고 하는 내용이고요. 나 부분에서는 대화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주제를 쓰자면 청소년 누리소통망 사용이죠. SNS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문자나 카톡, 여러 가지 그 메신저들, 그거를 보는 건데, 누리소통망 사용이라고 해야 되나요? 요 사용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사용에 관련돼서 가 부분에서는 기사를 작성하려고 하고요. 기사 작성에 관련된 면담이 나타나고 있고, 나 부분에서는 그 누리소통망 사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는 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자료 요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글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화글로 좀 볼게요. 안녕하세요, 상담 선생님. 학교 신문반 땡땡땡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죠. 학교 신문의 특집 기사로 청소년들의 누리소통망 사용에 관한 기사를 준비라고 하는 부분이죠. 여기가 바로 면담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어요. 학생이 면담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면담 목적 제시하고 있죠.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신문반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문반 담당 선생님을 통해 면담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신청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미리 신청했음을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미리 신청했었다라는 거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라 미리 신청해서 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감사 인사도 하고 있죠. 이렇게 면담을 할 때 자신의 소개, 학교 신문반 땡땡에서 소개를 하고 있으면서 소개와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라는 발화제의 특징이 나타나죠. 자, 상담교사 넘어갈까요? 만나서 반가워요라고 하는 건데 다른 건 다 빼고 여기서 반가워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락받았어요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거 경어체를 쓰고 있네요. 그래서 상담교사도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이 면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인 말하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식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다. 다음 학생으로 넘어갈까요? 주변에서 누리소통망을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찾아보기가 어렵고요. 즉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사용하지 않는 친구들을 누리소통을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않는 친구 찾아보기 어렵습니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많이 사용한다라는 내용이죠.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현실을 제시하고 있죠. 현상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누리소통망을 많이 사용해요. 이게 현실이죠. 그런데 누리소통망에 올린 누리소통망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신과 다르게 남들은 다 행복해 보여 우울해진다. 자, 경험적인 거죠.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험적인 성격을 나타내요. 경험적인 내용이죠. 경험적인 성격이 있고,
자, 행복해. 남들은 다 행복해 보여 우울해진다. 핵심 뭡니까? 우울해진다라는 얘기죠. 누리소통망을 많이 사용할 때 우울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네요. 그래서 요거 누리소통망을 사용할 때, 자, 문제점이죠. 누리소통망 사용 시 문제점 첫 번째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점 첫 번째, 우울해진다. 남들이 행복한 것처럼 보인다. 라는 얘기죠. 자, 경험을 제시하고요. 경험 제시한 다음에 누리소통망 사용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경험과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고요. 유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라고 해서 면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을까요? 라고 하는 이 질문 형식을 통해서, 네, 질문 형식과 함께 바로 뭡니까? 질문 형식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면담에서 얻으려는 정보죠. 기사를 쓰기 위해서 얻으려는 정보. 다음, 니은 부분에서 상담교사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학생이 말한 사례에서 그런 기분, 자, 그런 기분이 바로 뭡니까? 그런 기분이 바로 우울해진다라고 하는 우울증이에요. 그런 기분이 지속된다면 누리소통망 우울증이 아닌지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의심해 보아야 해요 라고 얘기했어요. 자, 누리소통망 우울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누리소통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서 우울감을 느끼는 증상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 누리소통망 우울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도 반복돼서 설명하고 있네요. 자, 누리소통망 우울증인데 여기서부터 그죠? 느끼는 증상이 반복 지속되면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누리소통망 우울증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개념과 정의를 내리고 있죠. 새로 생겨난 것 같네요. 반복적으로 지속이 되면 근데 이 개념이 정의인데 다른 사람이 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 바로 또 원인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개념과 정의이면서 플러스 뭡니까? 원인도 제시가 된 거죠. 다른 사람이 올린 글이에요. 다른 사람이 누리소통에 올린 게시물이죠. 이 게시물이 바로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체크하면 되겠죠. 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상담교사는 학생의 질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상담교사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견해 제시라고 면담의 과정을 좀 정리할 수 있죠. 다음 사람들은 하는 부분으로 갈까요? 왜 우울한 기분을 느끼는 것일까요? 또 질문이죠. 계속해서 우리 학생은 처음에 인사하고 나서 질문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죠? 네, 그래서 질문 여기죠. 네, 질문 형식으로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리소통망을 하는 부분이죠. 친구들이 유명 맛집을 간다든가 좋은 물품을 샀다든가 라고 하는 부분인가요? 그래서 여기 유명 맛집을 간다든가 하는 이 부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좋은 장소에 다녀왔다는 등의 게시물인데 이게 바로 뭡니까? 일상적인 경험을 담은 게시물 내용이겠죠. 그래서 게시물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첫 번째 게시물의 내용이고요. 게시물의 내용 중에서도 어떤 내용이요? 행복한 내용, 좋았던 순간에 해당되는 거죠. 게시물의 내용에 해당을 하고요. 요거는 행복했던 순간 앞부분에서 얘기한 걸 보니까 일상생활 중에서 좋았던 순간이 있죠. 네, 일상생활 중에서 앞부분에서 좋았던 순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요건 다시 좋았던 순간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보다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내용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게시물의 내용이고 좋았던 내용이죠.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런 게시물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자신을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과 끊임없이 비교하게 돼 자존감이 낮게 된다. 해서 전문가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 전문가 인용이죠. 전문가들은 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가들을 인용을 한다라는 점은 인용을 한다라는 점은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겠죠. 신뢰성을 얻을 수가 있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면 노출되면 자신을 다른 삶은 사람들과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삶과 끊임없이 비교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 요게 문제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는 거고요. 우울증의 구체적 원인이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죠. 그리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된다.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정적인 결과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 결과 제시. 자존감 낮아지는 거죠. 누리소통망에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존감 낮아지게 된다. 계속해서 그리고 누리소통망을 사용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울증은 물론 불면증, 폭식증에서 불면증, 폭식증, 그렇죠? 부정적인 결과가 일단 우울증이거든. 그래서 문제점인데 여기 부정적인 결과 대시 요게 문제점들이 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점 여기 우울해진다. 여기를 1번으로 친다면 여기 자존감이 낮아진다. 세모 2번이죠. 불면증 세모 3번이죠. 폭식증 세모 4번이죠. 무려 문제점 2번, 3번, 4번이 제시되고 있어요. 여기서 폭식증을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자, 됐나요? 그래서 공신력을 좀 높일 수가 있는 전문가의 견해를 인용하고 있죠. 다음 계속해서 볼까요? 그렇군요. 그러면 누리소통망을 사용을 줄이거나 그만두면 도움이 될까요? 계속해서 질문 형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자, 상대방의 말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꼬리 물기식으로 대화를 이어가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상대방의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어떤 생각을 또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자, 누리소통망 사용을 줄이거나 그만두면 도움이 될까요? 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내용이죠. 내용을 바탕으로 또는 참고해서 내용을 바탕으로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질문한 거죠. 말하기 특징도 한번 또 체크했어요. 자, 상담교사 넘어갑니다. 그래서 확인을 요청하는 거겠죠. 전문가들은 하는 부분이죠. 주중에 혹은 주말에 특정한 시간에서 특정한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 요거죠. 요거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것이 바로 문제 예방 방법이겠죠. 누리소통망 사용의 문제 예방 방법을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네요. 이 방법. 여기 이제 블록으로 지금 표시가 또 되어 있죠. A로. 자, 계속해서 외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외국의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외국의 연구 결과와 그 다음에 전문가들이죠. 요 라인을 또 체크해야 돼. 전문가의 의견과 외국의 연구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자,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특정 시간대에
누리소통망을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문제 예방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생, 그렇지만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그렇지만 청소년들에게 어쩌고저쩌고 해서 특정한 날로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온종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자, 다른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매체이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이죠. 그래서 특정한 날로 한정하더라도 자, 누리소통망을 온종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해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죠. 즉, 지금 상담교사가 이야기하는 해결 방안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상담교사가 제안한 여기 이렇게 할까? 요 부분이에요. 상담 교사의 어떤 해결법이겠죠. 해결 방안의 문제점을 지금 여기에서 제시한 거예요. 교류의 매개체인데 뭔가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네요. 그래서 문제점 바로 현실성이 없는 거죠. 현실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누리소통망을 사용하지 못하면 현실적인 조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라고 해서 다른 방법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물어보는 거는 예상 독자가 학생입니다. 예상 독자인 자, 다시 한번 예상 독자인 청소년들이죠. 청소년을 고려한 뭐를 새로운 또는 적절한 현실적 방안을 지금 요청하는 거죠. 해서 고려한 현실적 방안이죠. 현실적 방안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요건요.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그렇죠.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의 말에 수긍을 하고 있죠. 학생의 의견에 수긍을 하고 있는 거죠. 맞는 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급적 사용을 줄이는 것이죠.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아서 사용을 줄이는 것, 이것을 뭐라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다시 수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줄여라.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사용을 줄여라 라고 다시 수정하고 있죠. 하나 더 당부하자면, 그리고 당부까지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당부하자면 하는 내용에서 누리소통망에 올라온 게시물에 드러난 생활은 좋았던 한순간이지 일상이 아니라는 점. 그래서 게시물에 드러난 생활은 좋았던 한순간이지 일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게시물의 내용이 뭔가 인식하는데 유의해야 될 점이죠. 그래서 이게 유의점 두 번째가 되는 거고요. 그럼 유의점 첫 번째는 뭘까요? 방금 전에 봤었던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이것이 현실적인 방안이자 유의점 첫 번째겠죠. 상담교사는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사용량을 줄여야 된다. 그 다음에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게시물은 한순간인 거지 일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일상이 아니라고 인식을 해야 된다. 누리소통망 부분인가요? 누리소통망 공간에는 주로 자신이 겪었던 좋은 일만 올리는 경향이 뚜렷해서 좋은 일만 올리는 경향이 뚜렷. 밑줄 쳐두고요. 뚜렷해서 그래서 이게 누리소통망에서 게시하는 게시물의 특징이 있죠. 불편하더라도 한번 체크가 할까요? 누리소통망 게시물의 특징은 좋은 것만 올린다고요. 게시물의 특징. 일상적인 게 아니라 특별한 걸 올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의 특별한 순간인 거예요. 게시물의 특징이죠. 그래서 누리소통망 게시물의 특징이 여기서부터 순간인 거예요.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죠.
그럼 누리소통망 게시물에 드러난 생활은 어떤 한순간에 불과하니 자신의 생활 전체와 비교해서 우울감을 느끼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에서 이 부분은 상대방의 학생의 말이죠. 학생은 상담교사의 말, 그죠? 네, 상담교사의 말을 재진술합니다. 상담교사의 말을 재진술하면서 정리하고 있죠. 재진술 정리를 하면서, 그죠? 네,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이해가 맞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맞는지 확인하는 말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똑똑한 친구네요. 맞아요. 한 가지 더 당부하자면 누리소통망을 통한 소통보다는 자, 직접적인, 여기죠? 직접적인 대면 소통에 힘을 쏟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내용도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에서 얘기했던 유의해야 될 점 세 번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용을 줄여라, 일상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아라, 그 다음에 대면적인, 직접적인 소통에서 소통에 힘을 써라 해서 유의점 세 번째 요게, 유의점 세 번째. 지난번 학교 특강 시간에 그렇죠?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나요? 해서 요거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과거의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죠. 경험을 환기시키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과거의 경험을 환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을 환기시키는 것은 바로 뭐다? 네, 배경지식을 떠올리라는 의도겠죠. 떠올림을 의도로 지금 질문한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기억나는 미국의 심리학자라고 이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자, 미국의 심리학자 수잔 펑키예요. 네, 요 정도를 좀 줄여야 되겠네요. 지워야 되겠네요. 자, 됐습니까? 자, 수잔 펑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이 이름이 나오면 전문가겠죠. 그래서 네, 전문가의 의견을 또는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공신력이 있겠죠? 그래서 전문가의 연구를 통해서 그 효과를 밝히는데 뭡니까? 사람을 직접 만나는 거죠.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되면 코르티솔의 수치가 내려가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이 누리소통망에 매달려 있지 말고 친구들과 어울려서 대화를 하라.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를 나누는 일을 소중히 여기면 자,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해서 이 전문가의 연구 결과겠죠. 자,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현실적인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거죠. 현실적인 방안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 방안의 예시가 된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리소통망을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서 면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에 상담교사하고 나 부분에서 또 이어지는 내용도 보겠습니다. 선생님, 자, 바로바로 이어서 갈게요. 네, 시간 아껴서.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기사 작성을 위해서 선생님의 도움, 자, 다시 또 이제 대화의 목적이 이어지고 있죠. 자, 선생님의 도움 밑줄 치고 어떤 건지는 바로 뒤에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 선생님도 학생에게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기사가 작성될 수 있도록 도울게 라고 하는데, 좀 결이 다르죠? 뭐가 달라요? 도울게, 필요하니, 예, 선생님, 상담교사만 볼게요. 필요하니, 그 다음에 해서 다시 들르겠니? 라고 했는데 뭐가 좀 다르죠?
앞에는 면담이라고 해서 지난 앞부분에서 했던 부분, 지나간 부분에서 앞부분에서 했던 거. 자, 요 가 부분은 면담이에요. 면담이라서 공식적인 말하기에 해당이 되죠. 공식적인 말하기를 하고 있어서 학생이든 상담교사든 모두 경어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경어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별다른 내용 없는 것 같은데 뭐가 변했지? 라고 했을 때 나 부분은 역시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요건 대화예요. 이거는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사적인 말하기에 해당이 되죠. 사적인 말하기에 해당이 돼서 이때는 누가 상담교사가 상담교사가 경어체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어체 사용을 학생이 아니라 경어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죠. 다시 한번 경어체 사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내용도 좀 한번 체크 들어가겠습니다. 내용도 체크 들어가서 자, 일단 선생님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하는 부분에서 기사 작성입니다. 기사 작성 이것도 다시 한번 네모칸 누리소통망 사용에 대한 것인데, 자, 여기에서 대화의 목적이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도움을 부탁드리는 건가요? 여기까지 부탁까지 해서 요게 대화의 목적을 학생이 먼저 제시하고 있죠. 대화의 목적. 선생님에게 도움을 구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그래서 선생님도 도웠고요. 그래서 뭐를 요청한 건가요? 면담해 주신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추가적인 대화의 목적, 선생님의 도움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요거고요. 선생님도 여기서 도울게 라고 하는 것이니까 긍정적, 우호적 말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상담교사도 사적인 데에서 긍정적, 우호적 말하기를 하고 있고요. 자, 대화의 목적 중에서 구체적인 요구사항이죠. 이 부분은 학생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니까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 라고 물어보고 있네요. 그래서 어떤 자료가 필요하니? 자, 전문가의 견해죠. 그래서 자료에 해당되는 것의 자료의 종류 첫 번째, 전문가의 견해나 그 다음에 견해나 연구 결과인가요? 여기 인용까지 밑줄 들어가야 되겠죠? 몇 가지 있었는데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근거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기사에 직접 인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도도 좀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내일 종례후 다시 들어라. 요건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내일 뵐게요 라고 하는 부분인데 조금 더 보면 바로 문제로 나오죠. 그래서 공식적인 말하기하고 사적인 말하기의 차이를 좀 확인해 보자 라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문제에서 좀 추가 체크를 해보면, 잠깐만. 근데 여기 보니까 학생도 질문, 체크 들어가기 전에, 여기 물음표가 좀 많죠? 요거 빠졌네요. 요거 놓치면 안 되지. 그래서 물음표, 여기 글에는 좀 그렇고, 필요하니? 해서 있었는데 여기 있을까요? 들르겠니? 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의문문 형식이죠. 의문문 형식을 상담교사도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도 이야기하셨습니다. 즉 의문문 형식 질문 형태로 질문 형식으로 대화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교사도 그렇고 학생도 대화를 이끌어갈 때 질문 형식이에요. 그렇군. 이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자,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좀 보죠. 자, 문제로 넘어가면 어이구, 그렇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있는데
문제 접근법으로 좀 생각하면 동그라미 기호는 자 여기 좀 지워도 되지? 여기 지워도 되죠? 자, 동그라미 기호 부분이죠? 네, 동그라미 기호인데 첫 번째 가의 흐름이에요. 가는 뭐라고요? 면담이에요, 면담에서 가는 기억합시다. 면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공식적인 말하기에 해당이 돼요. 면담, 공식적인 말하기를 할 때 자, 기억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네, 정답을 골라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접근할 것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요와 같은 문제 형태는요. 네, 동그라미 기호죠. 네, 동그라미 기호 문제라고 해서 이거는 꼭 화법이 아니더라도 뭐 화법, 작문, 문법, 그 다음에 문학, 독서 다 마찬가지. 동그라미 기호는 해당 부분을 읽고 그 기호의 해당 부분 있잖아요. 기억 미주쳐준 부분 해당 부분을 읽고 바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선택지를 판단 들어오세요. 선택지 판단하기. 뭐 100% 답이 쫙 골라지지는 않겠지만 100%쫙 골라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 그 한 문제당 문제 푸는 속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차분하게 이해도 되지만 10초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길지는 않아요. 눈으로 읽으면 요 첫 줄 읽는 것이 한 2, 3초밖에 안 걸립니다. 거기서 판단 한 3, 4초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엄청난 시간이에요. 3, 4초라는 시간도 시험장에서. 그죠? 시간이 평상시에는 1초, 2초, 3초, 4초 이렇게 가요. 시험장에서는 처음에 1, 2, 3, 4 이렇게 갑니다. 근데 시험 중반에 가면 1, 2, 3, 4가 1, 2, 3, 4, 5, 6, 7, 8, 9, 10, 12 이렇게 가요. 한 60분, 1시간이 시험 시간 80분이 60분이 넘어가면 특히 60분이나 70분이 넘어가면 학생들이 느끼는 그 심리적인 시간은 그렇다고 카더라 통신으로 좀 들어봤어요. 자, 아무튼 해당 부분을 읽고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또 도움되는 게 뭐냐? 대화, 면담이든 대화이든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기억 미음에 대한 설명이 결국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말하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말하기 방식에 대해서 물어봐요. 발표든 강연이든 대화든 말하기 방식에 대한 것은 분명히 출제가 된다. 그래서 4번 문제는 문제 유형을 기억하자. 말하기 개수인데 말하기 방식의 문제가 어떠한 제재든 화법 부분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될 것이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그래서 여기는 사례죠. 그 다음에 듣고 싶은 내용을 밝히고 요 정도가 아마 밑줄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 뒷받침 상황을 들어. 자, 뒷받침하는 상황이죠. 동의를 요구하고 있다. 요 정도. 학생인 거는 눈으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고 자신의 생각 정도만 밑줄쳐도 될까요? 대안을 요청. 그 다음에 발언 중 일부를 재진술하면서 이해가 맞는지 확인. 이거 한 거 같죠? 조금 전에. 그 다음에 자신의 말에 대한 상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상대 이해를 돕기 요 정도까지 배경 지식을 환기. 우리 경험이 있었나? 경험을 환기시킨 것 같은데. 자, 됐습니까? 다음 넘어갑시다. 다음 넘어가서. 그래서 문제 아마 스스로 풀고 해결하고 할 때 이렇게 밑줄 쳐서 요런 정도. 자, 사례 뒷받침하는 상황, 생각을 밝히는 것, 재진술, 상대방의 이해를 돕기 요 표현들이 자주자주 좀 몇몇 개는 쓰이게 될 거예요. 이 외워두면 좀 좋습니다. 저건요. 다음에 두 번째, 상담교사가 면담을 준비하며 참고한 방송보도래요. 방송보도는 뒷받침 근거 자료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블록 A 부분인데 이 블록 A 부분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문제들은 어떠한 내용을 질문하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문제 형태를 좀 잡아봐야 돼요. 자, 블록 A라고 하는 것은 화법뿐만이 아니라 화법이나 작문은 독서의 2부 리그죠. 독서의 마이너 리그라고 볼 수가 있는데 블록 A는 자, 특수한 부분이죠. 네, 특수한 부분이라든가 또는 특수한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특수한 내용이라고 하는 건 그 자체가 특수한 게 아니라 출제자가 봤을 때 특수한 거지. 출제자가 봤을 때 특수한 거지. 그래서
넘어갑니다. 다시 블록 A 부분이 어딘지 확인을 하러 한번 갑시다. 앞부분에 있었죠? 그래서 네, 블록 A 부분이 어딘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죠, 여기. 특수한 부분이에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하는 것. 그래서 특수한 부분의 내용인데 스마트폰을 사용 금지라고 한번 써볼까요? 사용하지 말라. 자, 해서 사용을 일주일 이상 중단, 사용 금지, 중단한 사람들이 어떤 결과가 나타났다고? 좋아졌고, 행복 수준, 좋아졌다, 높아졌고요. 행복감도 높아졌다. 이런 키워드를 머릿속에 넣고 다시 문제로 옵니다. 해당 부분의 내용을 모두 다 통째로, 날것으로, 문장째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핵심어로 정리를 하는데, 자, 요거 보기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기와 선택지를 연결해서 정답을 좀 미리 오답 제거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 보면 영국의 한 일간지에서 방송보도라고 하는 것은 예시 근거입니다. 예시에 해당이 되고 이 보기는 예시에 해당이 돼요. 예시에 해당되는 보기는 뭐를 정리해야 되느냐? 내적인 특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적인 특성을 파악해야 된다. 요거를 알아둬야 돼요. 이 긴 거에서 핵심어 하나, 두 개 정도로 이 특징이 뭐다라고 보기를 정리한다라는 전략을 가져가세요. 처음에는 시간이 걸릴 거고 어떻게 하는지 좀 자신의 방법을 마련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한번 갖춰주면 금방금방 할 수 있다. 그래서 화제, 가에 관련된 화제에 보면 특정, 자, 누리소통망 사용을 일주일 이상 중단한 거예요. 사용 금지죠. 아, 선생님이 이 부분을 활용했구나. 요거는 상담교사의 내용과 상담교사의 발언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 요거 보고 말씀하셨나? 라는 느낌이 들죠. 질투를 호소했다. 자, 예시가 더 들어가죠. 질투를 느낀다고 했던 참가자들의 행복 수준인가요? 행복 수준. 자, 삶의 질의 만족과 행복 수준을 더 높게 평가해서, 자, 만족감과 행복 수준인데, 여기 행복 수준, 앞에 있는 거 언급한 거예요. 더 큰 폭으로 개선됐다. 더 큰 폭으로 개선됐다. 긍정적이구나. 자, 사용 금지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이 부분은 사용 금지에 대해서 긍정적 결과. 어떤 거 금지? 누리소통망 사용 금지에서 긍정적 결과가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운동과 같은 독서와 같은 취미 활동과 달리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 결정이 어렵다. 이 부분도 좀 밑줄 들어갈까요? 사용을 안 해야 되는데 어렵기 때문에 해서 선택하기 힘들다. 그리고 그만큼 불안이나 불만족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에 드러난 보기 내용의 활용 양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용을 줄이는 거에서 여기서 이제 보면 여기 키워드가 일치하죠. 상담교사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 스마트폰을 사용 중지를 했더니 긍정적 결과가 나왔다, 좋아졌다, 행복감이 올라갔다. 이게 서로 또 일치하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이것과 똑같은 거 하니까 지금 블록 A에서도 사용 금지에서 긍정적 결과, 그 다음에 보기에서도 보기의 핵심도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요거 하나 갖고서 그럼 선택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요거랑 서로 같은 건데 선택지도 그럼 당연히 사용을 중지하면서 긍정적이죠. 긍정적으로 개선된 것을 언급하는 내용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죠? 삼위일체 관계, 즉 뭐냐? 지문과 보기와 선택지가 일치하는 내용을 골라라.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전형적인 여기 보죠.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에서 적절한 긍정형 문제잖아요. 긍정형 문제는 문제 풀이 메커니즘은 단순하다. 바로 지문과 보기와 선택지를 삼위일치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요 관계가 바로 긍정형 발문이죠. 저걸 발문이라고 해요. 긍정형 발문의 접근법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왜 길다? 접근법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이 똑같은 단어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쉽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죠.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이라든가 애매모호한 것들은 제껴버리면 돼요. 일단 긍정적 속성의 발문이 있었다면 다시 보면 정답은 긍정형 문제죠. 네, 긍정적인 선택지 중에서 정답이 설정이 돼요. 이 한 문제 자체를 해석하는 것보다 이걸 어떻게 접근했느냐, 요걸 정리하라는 내용이죠. 앞으로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문제를 많이 풀려고 하는 학생들, 그 다음에 문제를 적게 풀지만 이렇게 접근하려는 학생, 두 부류로 좀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고3이나 재수생 단계에서 문제를 많이 푸는 단계는 9편 끝나고 나서 원서 접수 끝나고 나서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 되게 많이 풉니다. 그때 내가 고등학교 3년 동안 풀었던 문제보다 몇 배나 많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의지를 가진 친구들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초반부터 문제를 많이 푸는 것도 물론 좋아하는데 적당한 문제 수준을 풀고 해야 되지만 그 푸는 가운데서 뭘 해야 된다? 어떤 원칙을 좀 하나 정하고 가세요. 한 문제 한 문제. 수능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전체 45문제 각각으로 봐도 45개 유형이지만 반복되는 유형이 있으니까 문학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유형 반복돼서 실제로 30개 유형만 익혀두면 이런 식으로 30개만 접근법만 알면 수능 거의 1등급 나오잖아요. 뭐 내용이 뭐가 중요해. 그죠? 내용은 다 바뀌어요. 수능에서 여러분들 그나마 요즘 수능이 쉬워져서 EBS에 있는 작품을 거의 표면적으로 50%로 하는데 수능 봐. 거의 EBS에서 나온 작품 그대로 판박이로 나온 것도 많잖아요. 그죠? 물론 작가가 이제 좀 반영돼서 작가에 대한 특성도 어렵지 않게 나오니까 이렇게 공략법을 좀 써라. 모의고사 풀면서 내가 요구했던 것들이 이런 것들, 틀린 원인과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예요. 모르면 한번 써보면서 이런 식으로 한번 하면 어떨까? 얘의 비하인드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 보기 바랍니다.